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면접도 한번 못 갔지만 새로운 입구를 찾아서. 지난 7월 30일에 은퇴하면서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라는 말로 정년퇴직하는 날에 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영상을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이후 한 100일쯤 지났는데 그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구로 나와 어딘가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여름 끝 무렵 성대에 물혹이 생겨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간 앙코르 영상을 올렸고 이제 목 상태가 좀 나아져서 다시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일을 해보려고 시도한 건 이미 퇴직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부탁했고 학교 교수님에게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입사원서를 제출했고 8월 초에 공식적으로 입사원서를 제출한 곳은 3곳이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있는 정비소 중심으로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곳을 찾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곳에 주로 지원했습니다. 경정비를 하는 공업사, 타이어와 함께 정비하는 이 체인점과 같은 카센터, 또 기아 오토큐의 파주에 있는 한 지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한번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원서를 열람해 보기는 해도 연락이 없었고 한 곳에서만 전화가 와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기 준비하면서 실습을 좀 했고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한 경험이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면접 대상이 되면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이라도 불러주면 가서 일할 의욕과 나름의 능력과 장점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데 그런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2학기가 되어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다가 한 학우가 제가 지원한 기아 오토큐의 그 지점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과 경력 2사람을 뽑는 모집에 내가 지원했다고 하면서 새로 입사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을 몇 사람 보러 오기는 하는데 아직 뽑지는 못했다면서 자기가 곧 군대에 가는데 이후에 일할 사람,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주에 다시 물어보니 25살인 한 직원이 이제야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 그것도 오래 함께 일할 사람을 원한다는 현실에 막혔습니다. 당연하긴 한데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쪽이 안 되면 직업 상담사를 모집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틀어 새로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다시 썼습니다.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 상담사를 모집하는 고양시 대화동의 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직장사회연구소와 일터기발원에서 했던 일이 직업 상담사의 일과 무관하지 않기에 충분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과장하지도 않고 적었습니다. 제법 설득력 있게 이력서와 자소서에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24에 취업 지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몇 명 지원했는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명이 지원했고 40대 이상이 절반이나 되길래 막 60대가 된 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집 만기일이 며칠 지난 후에 이력서는 열람했는데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고용24에 동일한 모집 광고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걸어 출근할 수도 있는 거리에 이 동국대학교 고양 바이오 메드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교육원 홍보와 관리를 담당하는 직업 상담사를 모집하는 곳에도 응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목사가 불교학교에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 원광대 같은 곳에도 크리스천이 가서 가르치고 일하기도 해야 하는 적극적 자세를 생각해 보니 기회가 주어지면 못할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또다시 준비했는데 이메일로 보내기 직전에 포기했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여건이 좋아서 직업 상담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의 취업 모색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 같아 자동차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배터리 방문 교체하는 일을 하는 곳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이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모집 공고를 봤는데 갑자기 모집이 중단되어서 입사 원서를 아예 넣어보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종종 지나는 곳에 매장이 있는 걸 확인하고 불쑥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안 계시고 직원 한 분과 30분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영등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일산 지점에 자리가 나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집이 중단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처음 만났지만 여러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 지원했던 곳들에 불쑥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너무 무모하고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2달쯤 일자리를 찾아 지원 서류들을 제출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피곤하고 애타는 경험을 하면서 늦깎이 취업을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 후에도 일을 하는데 동의하고 당사자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도 한번 해보지 못하는 취업 실패 경험을 하면서 정년을 올리면 청년을 울린다라는 경구를 새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자동차 정비 관련 일을 하려고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지 야속해 하면서도 스스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구인하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을 나이든 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것이었죠. 제가 계속 취업을 위해 노력하면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분야나 직업 상담사 관련 일의 분야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그래도 늙은이들에게도 진입할 기회가 주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관련 일을 해야겠다는 애초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매진해야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장의 취업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2년 동안 과정평가형으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평가형이 가능한 방법이고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 몇 개월 일하면서 다시 말해 수입이 있으면서 야간에 공부해 자격증을 준비하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일자리도 없이 1년 반이나 계속 공부만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기가 버겁고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몇 개월 일찍 퇴직하고 8개월 집중 과정에 직업 전문학교에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서영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직업 전문학교 과정을 밟아서 8개월 후에 시험을 치르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침 9월 22일에 시작하는 과정평가형 과정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하고 입학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과정을 마치면 6월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야간에 하는 학교 공부도 당장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낮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의 공부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제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보다 일찍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과정을 다 마치고 검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칠 뒤에 검사소에 첫 출근하는 친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8개월간 두 학교 오가다가 너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 라 그러더군요. 60km나 되는 길을 퇴근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도 걸릴 텐데 사실 조금은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계획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1년 반 남은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시기를 당기는 방법을 찾아보니 과정평가형이 아니라 검정형 시험을 치러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 국가고시 자격증 검증 시험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치르는 첫 시험에 응시하면 6개월쯤 자격증 취득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격 기준입니다. 산업기사 시험은 기능사 시험처럼 아무나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관련 실무 경험도 없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에 1년 종사한 자격 기준도 맞출 수 없고 전문학사 졸업 제약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학점 은행제를 통해 41학점을 취득하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시험을 치를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취득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20학점 인정해 준다는 걸 알고는 이 방법을 왜 진작 몰랐나 후회도 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모색하다 보니 길이 열렸습니다. 7과목 21학점만 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내년에 치르는 산업기사 첫 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교회 장로님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부터 함께 지난 후배이고 현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퇴직 후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 과정을 저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밤에 가서 듣는 자동차학과 야간 수업 외에 학점은행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쪽지 시험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중간고사도 봤습니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고 기말고사를 마치면 한 학기 학점은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자격증을 잘 준비해서 일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2가지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황당한 목표는 아니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2학기에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2급 자격증과 한글 엑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내년 2학년 1학기에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과 EV 진단사, 전기자동차 진단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보려고 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산업기사 다음 단계인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 일이 무모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한 학기에 2가지 자격증을 2년 동안 모두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는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질문하는 분도 있었는데 물론 시험은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2년은 계속 실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줍니다. 실기시험에 떨어지면 계속 보면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험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시험만큼 제가 일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눈에 보일 만큼 늘어난 직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시험에 도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며 답안지 작성해야 하는데 과연 합격했을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